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128조와 129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조문은 굉장히 조금 다른 조문하고 다르게 좀 굉장히 길고, 이 조문에 대해서 고반가들은 많은 의심, 이거는 정문이 아니지 않겠느냐, 정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을 했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만 소시오탕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런 경우는 좋다고 봅니다. 양명병 중풍에 여기 또 중풍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명병이 우리 몸이 조혈화되는 과정 중에 다시 외감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현부대하고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부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약간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문을 만든 수도 있어요. 중풍하고 부대하고 연결지는 거죠. 현맥하고 양명병하고 이렇게 연결진 거고. 그러니까 다소 이런 것은 그냥 참고 사항이다. 그런데 여기서 단기, 호흡이 촉급한 거죠. 그리고 복부가 도자라고 하는 새로운 글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복부 전체가 팽만감이 있다. 그러니까 흉역 부위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로 팽만감이 있는데, 특히 또한 협하 및 심하의 통증감이 있다. 심부위에 통증감이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눌러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눌러보면은, 이런 부위를 눌러보면은 기가 불통한다. 기가 불통한다는 거하고 단기하고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코가 마르면서 땀이 나지 않으며 눕기를 좋아하고 온몸과 눈에 전부 다 노란색을 띈다. 황달의 증상이 있으며 소변이 편치 못. 여기서 소변이 곤란한 것을 나타냈죠. 조혈이 있고 때때로 딱꼭질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귀 전후에 귀 앞뒤로 이렇게 종기처럼 이렇게 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거는 모르겠어요. 자지소차나 여기서 침자를 했는데 어디 부위에다 침자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어느 경혈에다 침자를 했는지. 이것은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본인이 상황에 따라서 뭐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증이 해소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병증이 경과한 것이 10일이 지나가도록 맥이 여전히 부한 경우는 소시어탕을 쓰고, 맥이 다만 부하고 나머지 증상이 없을 때 망탕을 써라. 이것이 맞지가 않죠. 맥 부하자는 뭐 소시어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난해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맥하고도 처방이 딱하니 이렇게 맥이 부할 때, 맥이 계속해서 부하다. 이건 표현보다는 오히려 맥이 계속 현하다. 이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맥부보다는 맥현자, 이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맥이 계속해서 현맥이 있으면 소시어탕을 쓰고, 맥이 다만 부하고 나머지 증상, 이와 같은 여타의 증상이 없을 때는 마왕탕을 써라. 고반가들은 모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조문으로서 중경의 정문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면병 중풍이라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양면병이 진행하는 가운데 중풍에 당해서 중풍의 외감에 노출이 되어서 맥이 현하고 부대한 것이라. 이러한 이유로 현맥이 나타나지 않고 이에 이렇게 굳이 현부대가 나타나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맥현부대는 중풍에 노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맥이 현하면서 부대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현맥이 나타나지 않고 이에 현부대라고
이렇게 굳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해서 강조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다. 이와 같은 이유는 뭐냐면은 양면병이 진행 중에 또 다시 외감에 노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쓴 것이 아니겠는가. 부득 한자라고 하는 것은 이 부득이 한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와 같은 그 근거에 표사가 아직 해소되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사가 아직 해소되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복도만 협파 및 심통자의 이와 같은 증상의 증거에 그것은 소시오탕증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아니해서 전속 양명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흉역 고만의 증상에서 팽만감 그러니까 양명으로 전속되어오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조문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부득한 소변날 하면서 조혈이 있는 것을 통해서 자, 땀을 흘리지 못했다. 소변이 자리하지 못하다. 이와 같은 조건의 조혈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병독이 배설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못했다는 걸 굳이 말하는 거예요. 소변난이 발생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장차 일신과 모두 눈에 황달의 증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황달이 나타날 수가 있구나. 맥이 계속해서 부자는 마땅히 맥현 부대니 조혈 미극지 전에 조혈이 아직 심하기 전에는 그냥 소시오탕으로 한번 가볍게 화해제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그래도 부맥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치료가 돼 있으면 부맥이 남아있게 되면은 한번 마을탕을 조금 써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의해 가지고 치료를 하면 된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땀을 흘리지 못한 상태에서 조혈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조혈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땀을 통해서 배설하지 못한다든가 소변이 불리하게 되면은 황달이 온다는 거예요. 예전 사람, 이거는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관점에서는 이것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죠. 전적으로. 다만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놀랬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몸에 황달 증상이 생겼으니까. 그 원인을 추적한 거죠. 이 사람이 황달이 나타나기 전에 땀을 흘리지 못했고 소변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 결국은 뭐냐면 병독이 불설이 됐다. 병독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황달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조문은 제가 처방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냥 문자적 해석만 하겠습니다. 양명병에 스스로 땀을 흘리거늘 여기다가 만약에 발안을 한데 소변이 자리한 자는 발안을 하고 소변까지 자리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액이 안에서 고갈된 것이니 이거는 해설이죠. 뭐가 되다 이런 건 전부 다 해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진액이 안에서 고갈된 것이니 비록 변이 굳었을지라도 함부로 먼저 공격해서 하지 말라. 마땅히 모름지기. 이게 반복이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마땅히 모름지기 스스로 대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기다려서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밀전도로서 소통하게 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만약에 토가금 및 대저담 즙으로 쓰면은 가히 인도할 수가 있다. 이거는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자, 해설로 보면 모두에 이미 양병병이라고 언급을 했으니 그 잔출 스스로 땀을 흘린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한출이라고 하면 발열 한출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이열이 바깥으로 배출되어 가지고 즙즙 한출과 같은 거예요. 제한적으로 땀이 나고 땀 자체가 시큰한 냄새가 난다든가 끈적끈적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발안해서는 안 된다. 발안하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열했을 때는
왜냐하면 이열에 또 발환하면 진액이 고갈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발환하면 진액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조혈이 심해지면 이로 인해서 땀을 억지로 배출시켰으니까 조혈이 더 심해지죠. 그러면서 서머증과 소변이 자리하고 대변이 굳은 경우는 조시의 징후지만 이것은 공격할 수가 있어요. 소변이 자리한 경우. 예. 소변이 자리하고 그 대변이 굳은 경우는 조시의 징후로서 표징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가히 공격할 수가 있으니 승기탕이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문에서 도리어 불가공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액이 내갈에서 조율이 극심했기 때문에 급히 여기에 하법을 쓰게 되면 오히려 난통하게 된다. 이럴 경우는 잠시 환자가 대변 보기를 기다려 가지고 일단은 밀전돈으로 이렇게 소통시키는 게 좋다.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은 뭐냐면은 자한출 약발한 소변 자리자를 이렇게 낱낱이 기술한 것은 진액 때문이거든요. 이것 때문이다. 예, 진액이 내갈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한출, 약발한, 소변 자발이 이것은 전부 다 인체 내의 수분 변조와 관계가 있잖아요. 예, 수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다 기술한 이유는 이거 봐라. 이 사람이 땀 흘린 상태에 또 발환시키고 했더니 소변마저 자리하게 되면 소변 불금이죠. 소변이 막 이게 요량이 발생이 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스스로 조절 기능은 약간 잃은 거죠. 소변이 과잉 상태가 된 것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다소 약간 억지 해석도 있어요. 예. 간혹 후세 사람이 이와 같은 이유로서 이것은 허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허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저는 부정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나 음미해 보면은 당수자욕 대변 이 조문을 이와 같은 현상을 음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욕 대변자 대변을 보려고 하는 자는 이 환자가 대변을 그래도 조금 보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반드시 모름지기 스스로 진액을 자생하려고 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액이 고갈함에 급히 하시켜서 통하기 어렵기보다는 잠시 밀전도로 소통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 예.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거예요. 대변이 그 조혈로 인해 가지고 대변이 건조해 가지고 아주 힘든 상태에서 급할 때 승기탕을 써버린다고 해가지고 이 대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부드럽게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물탕을 이렇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예. 뭐 맹문동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냥 사물탕을 쓰면은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비유법은 다소 거칠지만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밥을 해다 보면은 누룽지가 솥에 탁 달라붙었을 때 수저로 그 누룽지를 팍팍 긁다 보면은 누룽지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물을 조금 뿌려주면은 이것이 부르면서 수저로 긁어내면은 오히려 훨씬 그 붙어 있는 그것이 잘 뭐랄까 누룽지가 이렇게 긁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대변이 너무 건조해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힘든 상태에서는 승기탕으로 그것을 억지로 배출시키기보다는 이렇게 가벼운 윤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같이 합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이 조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뭐 제 사견이고 이 조문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다만 이렇게 허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하면 허비라고 했을 때는 승기탕, 여기는 결국은
승기탕을 쓰면 안 되죠. 부자재로 써야 되죠. 부자 건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몸이 아주 냉한 냉비일 경우는 부자재를 써야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죠. 허비라고 했을 때는. 자, 마땅히 밀전도로 소통하는 것은 맹미, 욕절, 통맥, 사역탕의 저담즙을 가하는 것과 비슷한 유다. 뒤에 가면 이 조문이 또 있어요. 이것은 반대의 상황이에요. 반대의 상황. 자, 그 차이는 뭐냐면 이 조문에서는 양병이고 통맥 사역탕증에서 은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도 예로부터 난해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자신 있게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저 또한 구한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지나가는 그 강의를 마치기 전에 지나가는 데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흉중의 열이 굉장히 심하다. 흉중유열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당연히 황금과 황련을 쓸 수가 있죠. 황련해독탕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있죠. 예. 사망사심탕이라든가 황련해독탕을 쓸 수가 있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열이 치솟아요. 상충해버려요. 이거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경험적으로 보면은 흉중유열이 있는 상태에서 황금과 황련을 쓰고 뭐 또는 대왕을 쓸 수도 있고 석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열이 더 튀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중화지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중화지제. 뭐 감초라든가 아니면은 다소 해기시켜주는 약을 여기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도 간첩이 있다. 이거는 제가 경학전서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간첩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열이 있을 때 이 찬약을 써버리면요. 바로 거부를 해버려요. 이 찬약을 거부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간첩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이 이 황금과 황련의 그 본색을 감추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간첩 같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약성의 약들을.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감초라든가 어떨 경우는 그 다소 후세방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발산시켜주는 약들을 여기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를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변이 너무 굳어 있고 힘든 상태에서는 바로 승계탕을 쓰면 오히려 튈 수가 있다. 약물하고 약성하고 그 조열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밀어내면은 서로 반발작용해서 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악화될 수가 있다. 증상이. 그렇기 때문에 다소 완화시켜주는 약도 이럴 때는 필요하다. 그래서 승기탕을 쓸 때 다소 그 사물탕을 써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완화시켜주면서 약성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뭐 하나의 생각이에요. 이것도 경험적으로 나온 얘기니까.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경학전서에 간첩이란 말은 없지만 요 같은 용어는 있어요. 이 같은 표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굉장히 익숙했던 환자라서 당연히 황금 황련이라든가 이런 식의 대왕이라든가 이런 약을 썼는데 열이 막 더 올라오고 얼굴이 뻘개지고 환자가 막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약을 썼냐면 그때 사실은 이건 후세방인데 그 강활하고 방풍을 썼어요. 여기다가 그 약에다가 그랬더니 가라앉더라고요. 열이. 이것은 하나의 그냥 그 약간의 테크닉이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다소 발산시키는. 그다음 마왕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활과 방풍을 조금 중화를 시켰더니 열이 가라앉더라고요.
이건 제 의견이고 이건 정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상황에서 그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사상의학 한다든가 하면은 사상의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